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내에서 불거진 성비위 논란에 최강욱 민주당 현재 교육연수위원장이죠.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곧바로 최 원장에 대해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최강욱 전 의원이 갑자기 정청래 대표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2차 가해 의혹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예, 최강욱 의원님 뭐 그동안에 또 사실은 좀 센 발언으로 계속해서 좀 구설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으로 그 구설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그 대전 충남 지역의 어떤 당원 연수회에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국혁신당 내에 있던 그 성추행 관련돼서 2차 가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울분에 토한 어떤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최강욱 의원이 나왔는데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민주 어떤 그 연수원장이기도 한데 2차 가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그것을 믿느냐 뭐 개돼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심한 말로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어떤 민주당의 어떤 사례까지 보면은 박은순 전 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어떤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어떤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를 하면 피해를 이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은 또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듯이 너무 좀 지나치게 자기 편이라면 무조건 감싸들려고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DNA가 있지 않냐. 그래서 최강욱 원장도 지금 그렇게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국민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심하게 2차 어떤 가해자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걸로 들리기 때문에 예. 정청래 지금 대표도 이런 어떤 진상 조사를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강미정 대변인 기자회견을 저도 잠깐 봤는데요. 아마 당내에서 그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뭔가가 상당히 모자랐던 것 같아요. 외부의 어떤 조사기관을 만들고 이런 것도 제대로 그 수용이 안 됐던 것 같고 예.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것만을 믿고 이제 참으면서 왔는데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이제 울분을 토로하는 걸 봤어요. 더군다나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고 나면 뭔가 정의로운 잣대로 이 문제를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면 이후에 당내 상황도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변인 탈당이라는 그런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최강욱 의원의 이제 그 연수원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예. 얘기가 나왔을 때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 긴급 뭐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거는 뭐 신속하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사면 이후에 최강욱 원장에 대해서 이제 바로 교육연수원장 임명한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뭐 당원들도 많았지만 또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랬던 것에 비하면 곧바로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정청래 대표가 후회하고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저는 교육연수원장이니까 민주당 당원들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 그 장소에서 뭔가 이 발언이 나온 줄 알았는데 조국혁신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대전에서의 어떤 그런 정치 아카데미였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당원이 뭐 녹취까지 해가지고 예. 이제 전달해서 이게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혹은 뭐 그 피해자에 대해서 뭐 옹호하는 발언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개돼지로 표현했다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조사하고 징계든 그 무엇이든 결론을 저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가서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건 민주당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결과도 매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나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강욱 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페이스북에 1시간 전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를 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이 실렸다. 그리고 당헌 당규나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 명확한 판단과 조치가 이어져야 할 사안을 두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사실관계를 예단한 채 과하게 다투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일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자 했다라고 하면서 당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남 위원과 정강지 의원께는 이거를 짧게 여쭙고 백다 앵커로 넘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사실은 조국혁신당이 지금 의석을 12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에 비해서는 의석수가 좀 작은 그 소수당인데 소수당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은 거대 정당보다는 좀 더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그런데 강미정 대변인이 오늘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게 조국 전 대표, 지금 조국 그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연수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이게 전혀 사태가 나아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됐다라고 지적한 분은 조국 전 대표에게는 매우 아픈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누구나 다 차기에 어떤 조국혁신당의 당대표를 새로 뽑는 절차가 열린다고 하면 다시 조국 대표가 그 원대 복귀할 거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작은 당의 어떤 그 당의 리더십에 있어서 좀 문제를 드러낸 거 아닌가. 그것도 내부에 당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은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플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저도 강미정 대변인이 오죽하면 자신 있도록 사랑했던 조국혁신당 탈당했을까? 이런 거 마음 대입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조국 원장이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12석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조국 원장이 대표로 하는 1인 정당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할 사람인데 여전히 이 문제가 부각될 때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종의 회피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당시에는 조국 전 대표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 모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면 복권돼서 조국혁신당에 복귀한 지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원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불공정과 위선을 얘기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는 분명 여성 인권, 이렇게 성범죄 피해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걸로 대표됐을 텐데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조국 전 대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일정 중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 답변하지 않은 채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조계사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했는데요. 관련 질문을 받고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라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지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될 거다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